나무 꼭대기, 저 수십 미터 상공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작업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단순한 가지치기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캐노피의 수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장은 캐노피를 오르다입니다. 이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와, 거대한 나무들이 빽빽한 숲? 그 가장 높은 곳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로프 하나에 몸에 맡긴 채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죠? 이게 혹시 새로 나온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활동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아보리스트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보리스트. 나무를 다루는 전문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나무를 잘 다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나무의 형태나 구조는 물론이고요. 무게중심 같은 생체역학까지 완벽하게 꿰고 나무의 건강을 책임지는 말 그대로 나무 의사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전기톱을 들고 있으니까 그냥 위험한 가지를 잘라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업은 나무가 자라는 원리나 무게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같은 물리학적 지식까지 총동원해서 하는 아주 정밀한 외과 수술에 가깝거든요. 잘못 자르면 나무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정말 다양해요.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좁고 가파른 곳에서의 작업은 기본이고요. 건물 바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붙은 나무를 주변에 아무 피해 없이 제거하거나 연구를 위해서 저 높은 곳에 나뭇잎이나 씨앗을 따오는 일,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트리하우스 같은 공중구조물을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까지 전부 이 아보리스트의 영역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아보리스트라는 직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과학적인 전문직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나무 외과 수술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과학으로 진화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1년 처음엔 나무 외과의라는 말을 썼어요. 말 그대로 나무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채워넣는 진짜 외과덕 처치에 가까웠죠. 하지만 곧 한계가 드러나요. 나무라는 게 상처만 치료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들어서면서 더 넓은 의미의 아보리스트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1932년에는 아예 수목관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체계화됩니다. 반세기 만에 단순 기술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이 두 사진이 그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아슬아슬한 사다리 하나가 전부예요.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시절이죠.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현대 아보리스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가 좋아졌다는 걸 넘어서 나무와 작업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무외과의라는 이름은 너무 좁았던 거죠. 직업의 범위가 나무의 한 부분을 수리하는 것에서 나무의 전체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그 이름에 머무를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사람이 소아과, 내과, 외과가 다 필요한 것처럼 나무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럼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분들을 아주 멋지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 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티셔츠에 적힌 문구입니다. Watch T, Walkers on the Tree의 약자인데요. 한국 아보리스트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땅이 아닌 나무 위를 걷는 사람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사실 한국의 현대 아보리스트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 씨앗을 따려고 나무에 오르시던 등목공이라는 분들이 계셨지만 현대적인 기술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2000년대 중반에 이걸 레저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좌초됐고요. 진짜 시작은 2010년, 바로 그 WOT 협회가 전문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 국가가 인정하는 한국 아보리스트 협회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한국에도 전문 아보리스트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전문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아보리스트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새로운 숲의 놀이터를 만들게 됐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보리스트들이 발전시킨 안전 시스템과 로프 기술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나무 위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역으로 나무와 가장 가깝게 교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 바로 이 장면처럼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거대한 나무를 오르는 레크리에이션 트리 클라이밍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보리스트들이 쓰는 장비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무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 사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술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보는 짚라인이나 나무 사이를 잇는 출렁다리 같은 트리탑 로프 코스, 그리고 숲속 높은 곳에 지어진 트리 허브나 전망대 같은 시설들의 기반이 됐습니다. 숲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새들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새로운 경험을 선물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에 다시 거대한 나무를 올려다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아마 더 이상은 그냥 단순한 풍경이 아닐 겁니다. 수십 미터 상공에 그려진 보이지 않는 길, 나무의 맥박을 짚는 과학자의 손길,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놀이터,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곳엔 분명 캐노피의 수호자들이 있으니까요.